예,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퀀트 담당 연구원 이정빈입니다. 제가 퀀트 인덱스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6,000포인트에 도달을 한 상황이고 이 시장에서 가격만 본다면 사실 굉장히 비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 숫자로 바라본 주식시장에 대해서 퀀트 인덱스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 더 갈까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AI 확률 모델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참고했는데요. 이제 전달드리기 쉽게 AI 확률 모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더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량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접근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제목에 보시다시피 전환을 걱정할 구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데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국면 판단 모델이 있거든요. 퀀트에서 지금 시장이 어느 수준에 위치했고 어느 레벨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 모델을 통해서 확률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감이 아닌 숫자로 보자. 확률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좀 더 직관적으로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한국의 2026년 영업이익이 600조 원 수준이고 순이익이 500조 원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숫자를 처음 보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끌어주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 베이스로 봤을 때 펀더멘탈은 역시 주역은 코스피입니다. 근데 요즘에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을 밀겠다, 활성화시키겠다, 동전주 아웃시키겠다 하면서 이런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코스닥 시장의 체제 개선 이런 것들이 다 가격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숫자 배수로 찍히는 주역은 코스피인데 코스닥은 이런 액티브 운용 또는 알파 수익이라고 이게 초과 성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종목 선택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도 버려서는 안 된다. 같이 동행 가능한 구조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더 갈 수 있느냐? 더 갈 수 있다. 이게 상승 기울기가 역대급입니다. 저도 이런 시장을 봤고 과거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대입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국면을 써가고 있기 때문에 제 모델 확률 모델도 이제 베이지안 방식으로 조건부 변수를 업데이트해가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슬로프라는 기울기의 이런 컨셉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모델로 봤을 때 여전히 더 갈 수 있고 핵심은 이익의 방향성이다. 반도체가 영업 마진이라든지 이런 마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수준이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비싸냐를 놓고 본다라면은 PER이 10배 수준이거든요. 이게 어닝이 벌리기 때문에 PER도 밸류 부담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국가별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ROE PBR 관점에서 한번 본다라면은 한국이 16%로 나오고 있어요. 2026년 연간 ROE가 16%인데 제가 FN 가이드로 업데이트 해보니까 1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균형점에서 PBR 1.8배 정도가 받는 게 맞는데 옆에 국가를 보면은 대만은 ROE가 18%고 PBR이 3.5배입니다. 물론 산업 구조가 틀려요. 대만이 IT가 70%고 우리나라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좀 선진화가 돼 있고 영업 마진이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대만의 프리미엄을 받는 게 맞는데 우리는 또 일본을 벤치마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ROE가 10%밖에 안 나옵니다. 산업재 비중이 높고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 이후에 니케이 225 지수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PBR이 2.5배거든요. 일본보다 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가 되고 있고 상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저평가 이후에 재평가를 받고 있고 이익이 뒷받쳐주는 상황인데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안 가봤기 때문에 무섭기는 한데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배경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합니다. 그래서 어닝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코스닥은 알파 원천 시장인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멀티플이 아니라 이익이 설명하는 구간이고 확률 모델로 봤을 때도 1개월 내, 3개월 내에 상승 확률이 임계치를 제시를 드리면 70% 이상이면은 조금은 마음을 놔도 된다. 이 밑이면 중립이고 이제 이 50% 언더면 비중 축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버퍼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6개월 내에 꺾일 확률 자체로도 접근을 하면 임계치가 40%인데 아직은 낮습니다. 이게 확률 모델로 봤을 때도 시장은 여전히 더 간다라고 이게 신호를 주고 있고요.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논문을 참고를 했었는데 1990년도에 이분이 경기 국면 예측할 때 이제 체류 기간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확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몇 개월째 상승 중이냐. 이 피로도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류 기간이 이 듀레이션이라는 컨셉이라면은 가속도라는 이 슬로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승장이 얼마나 가파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상승 확률은 높고 이게 전환 확률 자체도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승에 대한 국면 유지될 확률이 높아서 대형주 위주의 포지션이 유리하다. 반도체 전력이 계속 좋다라는 것을 모델은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주말에 또 이란하고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져서 아마 노이즈가 섞이고 오늘도 데일리로는 한 1, 2% 내외가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노이즈고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 이제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런 그 국면 판단에 원천 데이터로 제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냐면은 보시면 이제 코스피 수익률,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 변화, 반도체, 장단기금 리차, 경기 선행 지수 정도를 넣고 동일가중으로 인덱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경기 선행 지수는 늦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적시성이 조금 떨어지고 코스피 자체만 보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를 묶어주는 게 좋아요. 레즘 인덱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주식시장에도 4계절이 존재하거든요. 회복 확정 후퇴 수축이라는 4개 포스테이트 모델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확장 안에 있으니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계량성이 엄밀한 모델이 필요한 거고 그 개념이 앞서 말씀드렸던 듀레이션 슬로프 기반의 모델인데 그런 국면 인덱스 자체의 기울기와 체류 기간 상승했는데 얼마나 상승했어? 12개월, 13개월 정도면은 피로도가 쌓였겠구나. 근데 아직은 이 기울기가 꺾이고 있지 않네. 슬로프 마진 컨셉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 속도와 시간의 함수다. 지금 우리는 이쯤 위치해 있고 매달 새로운 정보가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업데이트해 가면서 개량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해 보면서 가자라는 컨셉에서 해당 모델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 개념 자체 조금은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상승 사이클의 몇 개월치 그리고 기울기가 상승의 기울기가 어떻고 이런 속도와 시간과 속도의 함수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보고 투자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6,000포인트인데 더 갈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모델은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세 상승 지속성에 대한 여부를 궁금해하시고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ETF 많이 사셨기 때문에 시장 자체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보통 기관에서는 또 자산 배분이라든지 베타를 늘릴 건지 줄인 건지 이런 투자 판단에도 중요한 거고 작동 원리는 피로도와 이제 가속도 그런 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사실은 제가 검증을 안 하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잘 맞는가를 놓고 본다면 확장 안에서는 80%거든요. 1, 20%는 변곡점이에요. 예, 한국 주식시장은 추세를 만들면 쭉 갑니다. 단기 변곡점은 사실 다 맞추기는 어렵죠. 이거는 주식시장의 뭐 터닝 포인트를 다 맞춘다라면은 제가 여기 있지 않을 텐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미지의 영역인 거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상황에 있는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지 이 확률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듀레이션 중반 가속도 유지 지금 전환 확률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더 사셔도 된다.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조금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방향성을 말씀드린 투자 전략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확장입니다. 사계절 안에서. 그래서 대형주가 유리하고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그 모멘텀 성장주는 조선기계 방산 원전이거든요. 지금 조선기계 방산 원전 수주 산업이 성장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주도주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뭐 색다른 건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에 붙어 있는 게 안전합니다. 시장하고 동행하고 지수 주도형 확장을 추구해야 되고 코스닥은 알파의 원천 소스로 활용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개량적으로 스크리닝했을 때 좋은 종목들이 다 나오거든요. 전자닉스, 반도체, 중공업. 이제 또 하나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미래 증권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미래 이런 계열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스코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로 돌렸을 때 실제로 포트폴리오 성과가 나느냐. 그래서 국면 예측 모델을 방향성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다음 달에 이제 회복 확장 후퇴 수축이 몇 %인지도 확률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면에 통계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스타일 베팅을 했을 때 실제로 연간 한 340bp씩 시장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면 모델은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이 꺾일 때 현금을 조금 더 고려해주면 조금 더 성과가 더 개선이 됩니다. 그 지표를 봤을 때 실제로 정보 비율이라는 게 변동성 대비 얼마나 시장을 이겼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인데 시장이 꺾일 때 현금 비중 한 20% 정도 고려해주면 월등히 이제 플러스 성과를 기록하시는 것을 개량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로도 검증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장은 딱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수반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대응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초과 성과입니다. 코스닥 대비 초과 성과인데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2026년에 대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나 전 분기 대비로 모두 플러스인 기업들을 묶었을 때 나는 초과 성과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아웃퍼폼 시장 이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대략 30개 내외 정도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컨센서스가 올라오는 종목을 더 압축한다. 이게 15개 정도거든요. 그러면 회색 막대 그래프인데 이 실적이 더 개선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압축도 압축해서 접근해 나간다라면은 성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 종목들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다음 장에 리노공업, 워닝 IPS, 로보티즈, 펄어비스,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부장 계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탑다운으로 매크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AI CAPEX를 많이 늘리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추론해서 학습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혜를 받더라면은 그 공정 안에서 전공정, 후공정 있고 이런 사이클이 다 소부장 계열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일단 코스닥에 먼저 반영이 되는 거고 압축했을 때 성과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받쳐주는 시장, 외국인이 향방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타라는 대형주가 우위인 시장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먹히고 거래 대금이 중요하고 이제 프라이스 가격 모멘텀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코스피만큼은 아니고 여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거래대금, ETF 수급으로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급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체제 개선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 정도로 요약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 오늘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